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자꾸 안경을 닦아도 시야가 뿌옇습니다. 미세먼지 탓일까요? 기관지 약하신 분들은 내일도 농도가 짙다고 하니까 마스크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을지 또 지금 미세먼지로 가린 하늘처럼 뿌열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어제 서울시 문용린 교육감에 이어서 오늘은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과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우리의 바다와 하늘을 지켜줄 초계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미 30년 이상 사용한 구형 비행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불심 검문이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4대학 근절을 위한 단속을 벌이면서 불심 검문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국민을 모두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또 반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불심 검문 강화 필요할까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불심 검문 강화 필요할까요? 입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여러분의 답,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이게 뭐 선거 국면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죠. 예, 오늘 일제히 선고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날이었을 것 글쎄 같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배지가 보통 배지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네. 5개가 왔다 갔다 했죠. 네. 대법원은 오늘 판결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그리고 무소속 현영희 의원들에게는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로써 오늘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가슴을 쓸어내린 두 분이 계셨죠. 새누리당 박덕흠 그리고 윤영석 의원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재영 의원의 경우에는요. 총선 직전에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 원을 선거 캠프 직원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또 신장용 의원의 경우에는요.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후배 신모 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서 4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꽃 중에 꽃 아니겠습니까? 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가열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 간에 간접 대화가 부쩍 늘어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이제 간접 대화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네. 예, 뭐 필딱 같기도 하고요. 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서 한 마디씩 주고받고 계신데 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막말로 이어질지 참 궁금해집니다. 박원순 시장은요 오늘 한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경쟁이 아닌 서로 상생의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연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상생을 강조했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은요. 역시 한 인터뷰에 나와서 박원순 시장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찾는 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다면서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가진 분들도 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의원 측으로 이렇게 당을 넘어가면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참 복잡합니다. 네. 네. 자, 여권에서는 또 복잡하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의 이해운 최고위원. 계속해서 이 야권 후보들을 공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현직에 도전하는 이 도전자들은요. 아무래도 발언 수위를 조금씩 높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해운 새누리당 최고위원은요. 오늘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를 차단한다면 그거야말로 상황 정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박 시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는 있는데 네. 이 국정은 뒷전으로 하고 이렇게 정치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이 네. 어떨지 여러 가지 생각은 드네요. 네네.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 짚어보죠. 미국 하원에서 지난 2007년에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 이것을 준수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5일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 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난 2007년 하원에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을 주목하고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문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력이 있습니까? 물론 법적 강제력은 없는 보고서 형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치적, 상징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7년에 통과된 당시 결의안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요.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이후에요.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핵심 인사들을 일본 의회로 보내서 지금 상당히 로비를 벌여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의 부담은 상당히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이 미국 의회로 해서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예,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단 하원에서 이런 걸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제사회에서 보는 눈과 일본의 눈은 분명히 달라요. 네. 너무 다르죠. 예. 네. 이번에는 검찰로 가보죠. 검찰,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꼬리를 전혀 떼지 못하고 있는데 네. 또 계속해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다는데 이번엔 또 왜 그렇습니까? 네, 최근 검찰은요.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대해서요. 감찰본부장 경고라는 상당히 가벼운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는 이진한 검사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실한 감사였다는 거죠. 관련해서요. 엊그제 법원에서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학생의 손등에 이불 맞춘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벌금은 물론이고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여기자의 손에 이불 맞춘 이 검사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 문제를 진두지휘하던 검찰총장은 날아가고 또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팀장도 자천되는 와중에 일선 검사는 뭐 연예인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다이나믹한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검사와 그 모 연예인의 관계는 또 뭐냐 이런 기사들도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검찰 측에서는 지금 핵심은 연예인과 검사의 관계가 아니라 검사와 의사와의 관계다 이러면서 그래요? 예, 그 조준을 좀 달리하고 있죠. 네, 조준을 달리하고 있다.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수신료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KBS죠. KBS 이야기 좀 들어보죠. KBS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나 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광클릭이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였는데요.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 전체 직원 4,800여 명 가운데요. 한 57% 정도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최근에 KBS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12년 기준 관리직급, 한마디로 25년차 국장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20년차 이상 부장급의 평균 연봉은 각각 1억 3천만 원 그리고 1억 1,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5년차 이상인 2급도 1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지금 밝힌 해당 연봉이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억 원을 상회한다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지금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휴, 대단하네요. 절반 이상이 아니라 57%, 10명 중에 6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의 확실한 까칠한 뉴스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1분 4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가는 길 양화대교 목간지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 일대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마포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청담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는데 옆으로 가는 언주로 오늘 내곡나들목 부근 일대 소통 상황은 좋은 편이고 영동 3교에서 매봉터널까지 짧은 구간에서 서행입니다. 이후로 서울세관에서 도산공원 쪽으로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남대로는 논현역에서 한남대교 남단 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테헤란로 포스코 사거리부터 삼성역 쪽으로도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현재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는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남산 2, 3호 터널 그리고 동호로 소통 상황은 좋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육계도 참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란은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고요. 교육 이슈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갈등도 여전합니다. 교육은 곧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새해 우리 교육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서울시 교육청의 문용인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선 임기 마지막 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 새해 교육 목표 어떤 것을 세워놓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무엇보다 교육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현충탑을 참배하면서 이제 논어에 나오는 경사이신의 마음, 즉 교육 가족과 국민을 더욱 공경하고 신뢰를 얻겠다는 이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네.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입각하여 학교 혁신을 하겠다는 이제 각오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는 보통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를 살리는데 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혁신학교와 이제 학교 민주주의가 그 주요 방안입니다. 혁신학교와 민주주의 교육. 예. 네. 지난주였죠.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 교례가 열렸죠. 예, 예. 네. 새해에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계를 첫 번째 대국민의 소통의 자리로 선택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미 잡혀있던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업무협약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협약은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교육감께서 이제 대신 참석하셨고, 그렇군요. 네. 예, 경기교육가족 생각과 의견을 전하고 다른 분들의 말씀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학교 앞서서 언급해 주셨는데 또 무상급식이라든지 역사 교과서까지 다양한 이슈를 놓고 진보와 또 보수 교육계 간의 갈등 예전부터 그랬지만 여전한 것 같아요. 예, 좀 안타깝죠. 네, 예. 서울시와 교육 경기도만 하더라도 또 교육 정책에 있어서 또 이견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육감님 보실 때 학생들에게 앞서 이제 소통, 혁신, 민주주의 언급해 주셨는데 교육계 자체가 바로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교육계일수록 이제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공경하는 자세와 충분한 소통으로 화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서울과 경기 교육 정책이 다른 것, 또 다른 시도 간의 교육 정책이 다른 것은 주민직선 이제 교육자치와 교육의 다양성에서 이제 연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다양해야 주민들도 이제 판단하고 우리 교육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예. 교육의 다양성, 혁신 교육이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또 이제 관련돼서 보면 또 역사 교과서 논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뭐 역사 왜곡이냐, 이념 편향성이라 이런 거 거의 맞물려 있는데 예. 여권, 정부와 새누리당이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는 교과서 발행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예. 교육감님께서 바로 교육 현장에서 보시면서 이번 그 교과서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정치가 교육에 더더구나 교과서 발행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이 되었던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보면은 네. 이는 이제 불량식품 만들어 놓고 자꾸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하는 격이었거든요. 네. 검정 절차가 끝났는데 수정 명령하고 그것도 끝났다고 하는데 또 자체 수정하고 아직도 이제 오류가 남아 있다고 하는 이제 교과서입니다. 네. 부적절한 교과서를 검정해서 이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는 이념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전의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잘못된 것이 앞으로 관행이 될까 두렵습니다. 네, 관행이 될까 두렵다. 이때 말하는 관행이라는 것은 정치가 교육 현장에 개입한다 이런 뜻인가요? 예, 정치의 이제 정략적인 개입으로 해서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없을까요, 교육관님?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령 이제 그 국정교과서화 문제라든가, 네, 또는 이제 편수국 체제 부활 문제라든가,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계속 애드벌룬 띄우듯이 하면서 이러한 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한다든가 하는 네.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네, 국정체제 전환 논의, 정부와 여권이 여당이 현재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저는 제2의 교육 유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과서 이제 국정화 검토 이제 편수국 체제 부활 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또 억압 문제라든가 또는 뭐 교육감 직선제 폐기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의해서 제기되고 또 정부가 함께 네. 맞장구를 치는 이런 경향이 보이는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 임명제 문제는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제 바로 이제 교과서, 이제 역사 왜곡, 이념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이제 교학사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채택률을 보면 현재까지 보면 사실상 0%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특별 조사를 했고 또 외압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예, 예. 교육감님 보실 때 외압 있었다 이런 결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특별조사가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미흡했다. 예. 그 해당 그 채택 후 이제 변경 학교들에 대해서 그 첫 선정 과정은 이제 보지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선정 과정에서도 학부모, 동문, 뭐 학생, 선생님들의 이제 항의와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정당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외압이 있었다라고 갑자기 이제 그 도약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어떤 그 학부형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의 그런 의견 제시를 외압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렇죠. 학교 관계자들이죠. 소비자고 수요자들이죠. 예. 네. 당연히 이제 소비자와 수요자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인 이제 참여를 할 수도 있죠. 참여, 의견 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는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네. 또는 뭐 교원단체라든가 이런 네. 쪽의 외압을 지칭하는 듯한 이제 그런 외압으로 이제 보았는데 네. 그런 외압은 사실상 학교 당국에서는 네. 별로 있었다라고 이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도내 교과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그 교육부의 이제 특별조사까지 끝난 다음에 네. 저희 그 교학사 교과서 채택 학교들 중에서 네. 선생님이 이제 양심 선언한 경우도 있었고 네. 또 학교 운영위원회가 약간 부실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네. 그 1차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제안하려고 네.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경기도의 6군데 중에서 이제 몇 군데에서는 그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 협의회에 권유 형식의 이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 교과서 채택 절차를 보다 더 잘 준수하도록 네. 권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편수 조직 강화한다 이런 방침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이제 인원도 보강하고 이제 제도도 조금은 이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구시대적인 편수국 체제의 부활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국정 교과서 체제 문제, 편수 조직 다 같은 맥락에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안녕들 하십니까? 대학가 또 고등학교에서도 대자보를 통해서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교육부에서 실제로 이렇게 자제하라 이런 권고의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교육부 공문은 그런데 이제 좀 과도했다고 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이제 규제 대상이라기보다 네. 지도와 이제 존중과 교육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이제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제 처리하려고 했고 네. 학교 현장의 헌법과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네. 학교의 게시물 규정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지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육감으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바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더 짚어주시죠. 학교는 지금
또는 미래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력이라고 보고요.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정부가 되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이고요.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기대했습니다. 행복교육을 슬로건으로 했고 이제 괜찮은 정책들을 이제 추진할 거라고 이제 보았는데,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네. 사실상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합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내세웠던 일반고 강화 문제, 대입제도 개선, 네. 학급당 학생수 문제 등이 이제 후퇴했죠. 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은 이제 시작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국사 교과서 문제라든가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시간 선택제 교사제도 문제, 네. 안녕 대자보 이제 금지 네. 공문 등 이런 것은 이제 불필요한 논란들을 일으켰을 네. 뿐만 아니라 행복교육으로 가는 길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이제 자아냈다고 봅니다. 네. 올해 교육 정책 그러면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책임질 세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 지향적이나 퇴행적인 그런 방식의 정책 방향이나 기조들은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과의 약속으로 이제 돌아가야 한다 하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은 네. 제가 2012년에 이제 제안했던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네. 교육의 헌법 정신을 지키고 예. 지속 가능한 이제 교육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게 우리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은 곧 우리의 미래라 이렇게 이제 교육감님께서 앞서 설명을 해주셨고 여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교육감 선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명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육감 선거 제도 이대로 가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좀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90년대부터 간선제를 실시해 오다가 2007년 법 개정으로 직선제를 2008년부터 실시했고 특히 이제 교육감 전체 직선제는 아시다시피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4년 임기 한 번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수십 년간 지방교육 자치 발전 과정에서 직선제 교육감 제도를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를 폐기하여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네. 부적절한 방식이고 부적절한 이제 논의라고 봅니다. 6월 교육감 선거에 교육감님께서 3선에 도전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얼마 후에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가 언제쯤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하시면 머리 아프실 텐데. 예. 봄이 좀 될 쯤이 되지 않겠습니까? 봄이 될 쯤이요? 예. 끝으로요. 하나만 더 여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아직 신당이 창당되지는 않았지만요. 교육관님은 경기도 지사로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고요. 제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예. 봄이 봄이 될 때 교육감 선거 3선 도전할 때 교육감 쪽에도 무게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경기 혁신 교육을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불심 검문 강화 필요할까요? 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불심 검문 강화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인데요. 8703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yes, 필요합니다. 검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뿌리 뽑아야지요. 라고 주셨고요. 1379님은요. no, 대포차, 대포전화, 대포통장 이 세 대포만 근절시켜도 범죄가 줄어들 텐데 다른 부분의 검문을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다른 분들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초계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 또 북한의 미사일, 또 우리가 전투기 구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 종합연구소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스트숍 홈페이지 참조.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적의 잠수함에 맞서기 위한 핵심 전력이 바로 해상 초계기라고 합니다. 잠수함 잡는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차기 해상 초계기 사업을 통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모델이 이미 30년 이상 사용한 구형 비행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북한이 사거리 1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서 발사하면 675초, 그러니까 11분 15초 만에 서울에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방어 체계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인데요. 충남대학교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이신 이희우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초계기 이야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초계기 모델이 S3B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모델이고 어떤 성능을 갖고 있습니까?
네, S3B는 이제 바이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바이킹이요? 네.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1974년에 이제 개발해서 네. 미 해군에서 미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활용을 했고요. 근데 이곳이 지난 5년 전에 예. 이 해군은 다 퇴역을 시켰어요, 사실은. 퇴역했다는 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비행기를 우리 군이 네.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한 80년대에 만들어진 모델이 있죠. 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오래된 거죠?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전자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74년 개발이면 40년 전이고 이 모델로 따진다면은 80년대, 30년 전 모델을 쓴다. 네. 이거 30년 전 모델을 구입하면 몇 년 이상 쓸 수 있습니까? 뭐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까? 뭐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네.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일단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 장비들은 네. 이미 개조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100% 거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체 자체도 네. 개조 과정을 거쳐야 앞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개조를 해서 쓴다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관리비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관리비. 예, 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결함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그렇겠네요.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중고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값싸게 사도 멋진 세단을 몰 수는 있지만, 네. 뭐 수시로 발생하는 결함이라든가 네. 비용 때문에 더 비쌀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30년 전, 4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자동차 언급해 주시니까 제가 정확히 언급은 곤란하지만 예를 들면 포니 자동차에다가 최첨단 내비게이션을 붙이는 그런 꼴이 되겠네요. 뭐 기체 자체는 크니까 네. 뭐 사이즈는 뭐 그랜저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이제 오래된 거라서 네, 장비는 다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간 건 기체도 개조가 상당 부분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겠네요. 네. 자, 이것 외에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초계기가 어떤 것입니까? 네, 사실 뭐 가장 좋은 비행기는 미국 보잉사가 최근에 개발한 그 포세이돈이라는 그 해상 초계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만 C-130을 해상 초계기용으로 개조한 그 SC-130, C 허큘레스라는 그 초계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유럽의 EADS사가 개발한 C295, 이것도 있는데 사실 현재 우리가 책정된 예산은 한 1조 원 정도거든요. 네. 한 20대 정도 소요인데 그러니까 대당 한 500억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기종들은 다 2배에서 4배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네. 일단 조금 전에 20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군 당국이 초계기를 20대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1조 원의 예산 속에서 찾다 보니까 네. 앞서 설명해 주신 S3B, 바이킹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거꾸로요? 예, 현재 예산으로 가능한 기종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앞서 성능이 좋다, 최신인 미 보잉사의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포세이돈은 한 2,300억 원 정도 하고요. 그 C 허큘레스는 한 1,600억 원, 그 다음에 유럽 거는 한 800억 원 되니까 뭐 상당히 그 차이가 나죠. 그러면 20대는커녕 한 4-5대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자, 결국 돈 때문인데 하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대잠수함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군 당국의 방침인데 이 30년대 노 기종을 또 이 도입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안에 있는 전자기기는 바꾼다고 하더라도요.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뭐 사실 우려되는 상황은 분명하고요. 사실 방사청으로서도 사실 그 뭐 좋은 비행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일단 기재부가 그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라는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FX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비행기를 정해놨는데 가격 때문에 떨어지고 또 거기에 맞춰 사다 보니까 이거 뭐 여론 때문에 도저히 그건 뭐 그런 비행기 살 수 없다 해서 아예 사업 자체가 연기되고 전력 공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최근에는 근데 무기 체계를 그 성능만 보지 않고 네. 성능과 비용을 합쳐서 하나의 효과도로 따지는 운영 효과도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비교 판단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의 융통성도 좀 갖고 네. 소요대수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군 당국이 좀 면밀하고 또 아주 정교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네. 북한이 최근에 보니까 사거리 1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서 발사하면은 675초, 11분 15초 만에 서울에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우리의 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좀 더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 북한이 갖고 있는 그 탄도미사일은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선 그 스커드라는 게 있고요. 네. 그건 한 500km 정도의 사정거리니까 주로 한반도 내에서 네.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동미사일은 사정거리가 한 1300km 정도 돼서 예. 일본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포동은 6,000km 이상으로 알려져서 미 본토까지도 네. 겨냥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미사일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노동 미사일은 여러 가지 성능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11분 내에 뭐 발사한다면 뭐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건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1분 내에 우리가 이것을 요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어 체계로는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뭐 불가능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분명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이 그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뭐 미사일이라든가 핵이라든가 화학탄 이런 것들은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싼데 예. 방어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그 비싼 무기 체계들이거든요. 방어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 이제 지금 당장 그 미사일로 돌아와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 수단이 패트리어트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사정거리가 좀 좁아요. 네. 짧고 좁아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예. 또 우리가 발수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핵심 지역을 방어하는 목적 외에 네. 대부분의 지역은 사실 방어를 못하는 거죠. 네. 더구나 이제 노동이나 대포동 같이 사정거리가 긴 거는 더더욱 우리가 그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런 입장이 있죠, 현재는.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이 이른바 이제 정찰 타격 능력 확보를 하면 킬체인이라든지 또는 이 마지막 단계죠. 종말 단계 요격 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구축하면은 바로 이러한 노동 미사일의 북핵 위협을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까? 뭐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제한이 많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예. 이제 뭐냐면은요.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형 KAMD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걸 하게 되면은 현재는 이제 패트리어트라든가 네. 이지스함에 실려있는 SM2라고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엮여서 효율적으로 운영 체계로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그 정보 자산, 예를 들면 조기 경보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레이더, 고성능 레이더 이런 것들과 이러한 미사일을 묶어서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서 운영한다면 효율성은 좀 높아지겠죠. 이제 그게 KMD인데 그러나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요격 미사일 자체가 그 사정거리가 짧고 그다음에 이 하층 방어라고 하는데 저고도에 내려와야만 그 요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방어 능력을 가지려면 상층 방어, 다시 말해서 그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방어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테드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SM3 같은 거 있는데 사실 이러한 미사일은 가격도 엄청 높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확보할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방어 능력만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킬체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적이 발사하기 전에 네. 공격한다. 먼저. 예, 네. 선제 공격한다. 이제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선제 공격도 사실은 우리가 정밀하게 상대방의 표적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표적을 그렇겠죠. 아주 정밀하게 타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네. 그 다음 또 선제 공격이 가지는 위험이 있거든요. 사실 네. 정치 외교적으로 이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죠. 예, 네. 그에 대한 대비 네. 뭐 이런 여러 것이 이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끝으로요.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F-35 예. 차기 전투기를 이제 로키드 마틴은 또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미국과는 일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고 협상 과정이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우선 이제 성능상의 차이가 있는 거는요. 이를테면 그 유럽에서 개발한 미사일을 일본은 요구를 해서 달 수 있는데 네. 이건 뭐 더 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미사일만 달 수 있도록 해놔서 사정거리의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네. 그 개방하는 정도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기술 이전의 차이가 있어요. 네. 거기는 네. 조립 생산의 형태고 우리는 뭐 그냥 직구매 형태이기 때문에 소장님 예.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더 네네. 말씀 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희우 소장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11번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